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은행 업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709곳에서 2020년 말 5,800곳으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을 줄이고 있고, 현금 자동 인출기 이용이 줄어들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들의 은행 자동화 기기인 ATM 기기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우리나라 5대 은행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ATM 기기를 100개 이상 줄이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을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23년에 100개 정도가 감소했고요. 신한은행은 153개, 우리은행은 157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통장 개설이나 그 외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은행 지점이나 ATM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면서 은행 업무를 오픈뱅킹을 통해 개선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장인들을 위한 업무 시간이 확대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4시만 되면 은행 업무를 마감하는 곳들이 많아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한은행은 직장인들이나 바쁜 낮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저녁 8시까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브닝 플러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또한 앞으로는 전국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오픈뱅킹은 금융기관의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송금, 이체, 조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수취인 조회, 출금 이체, 입금 이체 등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며,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로 내 통장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1금융권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같은 2금융권에서도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2024년에는 1금융권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던 것을 2025년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피해 배상은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 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기범에게 유출되거나 사기범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들은 꼭 삭제해 주시고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도 달라집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제도인데요. 한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달라지는 은행 업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은행 업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